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IC융합대학 자연계열을 담당하고 있는 학사지도 교수 김현정입니다. 미래의 주인공 IC융합대학 신입생 여러분, 미래는 이미 와 있다. 다만 널리 퍼져 있지 않을 뿐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네, 요즘 방영되는 드라마에서 처음 나온 말이 아니라는 것은 물론 알고 계실 텐데요. 윌리엄 깁슨의 1982년 소설 뉴로맨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IC융합대학 신입생 여러분은 이미 미래에 와 계십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역할을 미래에서 하게 될까요? 오늘은 미래를 이끌어갈 IC융합대학 신입생을 위한 자연공학 계열 전공 설명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전공 소개 어떠셨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생소한 부분 또 어려운 부분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참 좋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생명과학 기술학 3개 전공과 화학 및 의화학 전공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명과학 기술학부에는 생명과학 기술학, 생명과학, 바이오산업학 총 3개의 전공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생명 현상의 연구가 인간의 삶에 유익하게 응용되고 산업화로 이용 가능하게 됨에 따라 생명과학은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서 큰 발전 가능성을 지닌 분야입니다. 자, 다음은 화학 및 의화학 전공 소개입니다. 화학에서 화는 변화한다는 의미죠. 즉, 화학은 물질의 성질, 구성, 구조, 변화 및 그에 수반하는 에너지의 변화를 연구하는 자연과학의 한 분야입니다. 자, 화학 및 의화학 전공에서는 기초와 응용이 어우러져 변화를 연구하고 변화를 주도하는 학문을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럼 생명과학 기술학 그리고 화학 및 의화학으로의 여행, 자, 출발합니다.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생명과학기술학부에 관심 있는 학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발표를 맡은 생명과학기술학부 학부장 배기호 교수입니다. 우리 생명과학기술학부는 영문명으로 Division of Biological Science and Technology입니다. 여러분이 학교 정문 게이트를 통과하셔서 운동장을 우측으로 끼고 쭉 올라오시면 강의동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최근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리고 1학년 신입생 여러분들이 자주 접하게 될 RC융합대학 그 사무실이 우측에 있고, 우리 생명과학기술학부는 좌측에 이 건물을 미래관이라고 하는데요. 좌측에 3, 4층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학부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이 홈페이지 주소 20학번까지는 이 BST, Biological Science and Technology라고 하는 그 이니셜을 썼었고요. 여러분들 신입생 21학번부터는 새로운 홈페이지 주소가 제공되었습니다. 기타 우리 학부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제 이메일 주소로 문의해 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 생명과학기술학부는 연세대학교 과학기술융합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전공입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주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학부의 어떤 전반적인 소개, 대학원 프로그램, 교수님들, 연구실, 게시판, 전공 로드맵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선배들이 활동하고 있는 학생회 자치활동에 대해서 간단히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생명과학기술학부는 이 학생회를 19학번 주예은 학생을 중심으로 각각의 학년 대표들, 그리고 학생복지국, 미디어 홍보국, 재정관리국, 기획 집행국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 선배 2, 3, 4학년들이 이 학생 자치활동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다양한 행사들을
주도하는 그런 학생회고요. 여러분들이 우리 학부에 진입을 하게 되면 이런 선배들의 다양한 방식의 도움을 받으실 겁니다. 예를 들어 시험 기간 중에는 여러분들한테 간식 같은 것들을 제공해 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학습 활동에 대한 학습 지도, 그리고 상담, 진로, 여러 가지 그 정보들을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 교수님들과 대학원 선배들, 학생회와 같이 취업 진로 간담회라든가 컨설팅 등을 연말에 보통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대학에 들어오시면 그 각종 문화 활동이라든가 체육 활동 이런 것들을 같이 하게 되는데요. 우리 학부에서 존재하는 소모임을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면, 우리 학부 학생들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열심히 놉니다. 그래서 엔자임이라고 하는 그런 그 농구 소모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농구에 관심이 있으시면 누구나 2학년 학생들부터 같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축구 좋아하시는 학우들 있으시면 축구 소모임인 업사이드에 가입을 하셔서 넓은 운동장에서 같이 호흡하시고 운동하시고, 또 여학생도 그 매니저로 같이 참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양한 체육 활동들을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생명과학 기술학부는 기초 바이오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응용 바이오 기술에 이르기까지 생물학 전반 분야를 이해하고 활용하도록 그런 유능한 미래 바이오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하시는 우리 학부 소속 교수님들이 계시는데요. 우리 총 13분의 교수님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전공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을 그 유능한 바이오 인재로서 양성해 주실 겁니다. 지금 발표를 맡고 있는 학부장은 백유 교수고요. 접니다. 저는 이제 분자 생물학, 신경과학, 유전학 이런 과목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부의 교수님들의 다양한 대내외 활동과 연구 역량으로 최근에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윤성식 교수님께서 산학 협력 그 과제를 크게 유치하셔서 학부의 어떤 발전적인 그런 그 발전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게 하시고, 또 많은 학생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열심히 움직여 주시고요. 또 여러분들 브레인 코리아 21이라고 하는 그 사업을 알고 계실 겁니다. 대학원 학생들의 경제적인 자립 그리고 연구 활동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학부에서 힘든 경쟁 과정을 잘 극복하고 선정이 되어서 지금 활동 중이십니다. 우리 학부에 대한 세세한 내용들은 21학년도 대학 요람에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생명과학기술학부는 대학 요람 143쪽에서 154쪽에 걸쳐서 자세한 내용들, 어떤 각종 교과과정, 졸업요건, 역사,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반드시 이 대학 요람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생명과학기술학부는 기존에 전통적으로 존재하던 생명과학과와 생물자원공학과라고 하는 두 과를 발전적으로 합쳐서 2008년도에 출범을 했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미래관이라고 하는 새로운 건물에 이주를 시작을 해서 2009년도부터 미래관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과학 전공, 응용생명과학 전공 등 두 개의 전공을 지난해까지 유지를 해오고 있었고요. 여러분들 대상 2021학년도 신입생부터는 우리 생명과학기술학부에 3개의 전공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명과학 관련되는 전공을 하고 싶으면 반드시 이 기본 전공인 생명과학기술학 전공을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아마 이 전공 선택에 관련된 안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으셨을 겁니다.
1학년 공통 교과 과정을 마치시면 올 연말 1학년 2학기 말에 아마 1차적으로 기본 전공을 선택하시게 될 겁니다. 관심 있는 학생들 우리 생명과학 기술학 기본 전공을 반드시 선택해 주시길 기대하고요. 그리고 조금 더 심화된 전공이 두 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과학 심화 전공이 있고요. 또 다른 경우는 바이오 산업학 심화 전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3개의 전공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2021학년부터는 총 2개의 전공을 이수하여야만 졸업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관심 있는 신입생 여러분들에게 3가지 방식의 그 2개 전공 이수 그 방법을 안내해 드리면 가장 기본적으로 생명과학 기술학 기본 전공을 1전공으로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생명과학에 대한 조금 심화적인 교육을 더 받고 싶으시다 이러면 생명과학 심화 전공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2개 전공을 이수해서 졸업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조금 더 산업에 기반한 전공을 더 심화해서 공부하고 싶다 싶으시면 기본 전공의 바이오 산업학 심화 전공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생명과학 기술학 기본 전공에 뭐 관련돼 있는 타학과 기본 전공을 선택하시면 또 이런 방식으로도 2개 전공 이수가 완료되어서 여러분들 졸업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생명과학 기술학부라고 하는 큰 학부 안에는 3개의 전공이 개설된다는 겁니다. 생명과학 기술학 기본 전공, 생명과학 심화 전공, 바이오 산업학 심화 전공입니다. 심화 전공은 기본 전공의 이수가 없이는 바로 이 2 전공을 심화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미리 안내해 드렸듯이 생명과학 기술학 기본 전공을 선택하시고 생명과학 또는 바이오 산업학 심화 전공을 하나를 더 추가하시면 생명과학 기술학부 전공을 2개를 이수하시게 되는 겁니다. 각각의 이 세부 전공에서 필수적인 그 전공 필수 교과목을 안내해 드리면 생명과학 기술학 기본 전공에서는 세포생물학, 동물생리학, 분자생물학, 식물생리학 이런 교과목들을 기본적으로 이수하시게 됩니다. 이 외에도 뭐 분류학이라든가 통계학, 진화생물학, 생태학 등을 이수하십니다. 그래서 기본 전공에서는 생명의 발생, 유전, 복제, 뭐 생리학, 형태학, 분류학, 진화, 다양성, 환경 뭐 이런 것들을 교육받게 되고요. 또 조직 배양 기술, 생물 신소재, 생물 자원의 활용, 육종, 식품 가공, 천연물, 뭐 생태 복원 뭐 이런 등의 응용 기반 지식들을 배우게 되십니다. 그리고 생물 정보학, 유전체학, 단백질체학, 줄기세포 연구 등 새로운 학문 분야들이 지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미래지향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하시게 됩니다. 생명과학 심화 전공을 추가로 선택을 하시게 되면 필수적으로 생화학, 미생물학, 동물 발생학, 그리고 생명과학 그 심화 실험을 하시게 되고요. 생명과학 심화 전공에서는 생명 발생, 성장, 분화, 유전 과정을 이러한 어떤 필수 교과목들을 통해서 배우시고, 그리고 유전체 정보학, 면역학, 단백질 공학, 생물 정보학, 노화생물학, 신경과학, 양리학, 독성학, 생식학, 바이러스학 등 생명 현상의 기초적인 원리에 대해서 심화된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이오 산업학 심화 전공을 선택하시게 되면 공통적인 심화 프로그램인 생화학, 미생물을 같이 공부하시게 되고요. 바이오 소재 산업학, 유전공학 등을 더 추가로 공부하시게 됩니다. 바이오 산업은 우리나라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정부, 기업체에서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산업학 심화 전공에서는 생물 자원의 응용, 공학, 바이오 의약품의 개발, 유전 공학, 응용 미생물학, 세포공학, 기능성 바이오 소재 개발, 동물 생명공학 등의 연구, 교육 등을 통해서 생명공학 산업 분야의 진출을 위한 응용, 실용성에 초점을 맞춘 교육을 담당합니다.
여러분이 신입생이라 아직 졸업에 대한 개념이 그렇게 당장 들어오진 않을 텐데요. 여러분들 대학 4년을 졸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학점 관리라든가 이 전공 교과목들의 선택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신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졸업 요건 각 학년도별 여러분들 2021학년 졸업 요건표를 잘 숙지하시고 여기에 맞춰서 차곡차곡 그 졸업 학점들을 이수해 오셔야 됩니다. 생명과학 기술학부는 기본적으로 총 이수학점이 135학점입니다. 동일하고요. 교양 기초와 대학 교양을 여러분들 1학년 주로 교육과정인데요. 40학점을 기본적으로 이수하셔야 되고요. 그 중에 많은 학점들이 이 RC 교양 기초교 과목들이고요. 그리고 대학 교양 영역에서 18학점을 추가하셔서 40학점을 이수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생명과학 기술학부 같은 경우에 전공 탐색을 위한 기본적인 교과목들을 21학점을 이수하게 합니다. 전공 탐색이라고 하는 교과목들은 생명과학 기술학 그리고 심화 전공을 하기 위한 탐색 교과로 주로 뭐 미적분학, 통계학 입문, 그리고 일반 생물학 및 실험, 일반 물리학 및 실험, 일반 화학 및 실험입니다. 그래서 총 21학점 7과목을 이수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교양이 61학점이 이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전공을 2개를 선택하기 때문에 각 전공별로 앞에서 언급했던 필수교과 12학점 포함해서 36학점씩 2개를 이수합니다. 그렇게 해서 기타 일반 선택 과목들 포함해서 총 135학점 이상을 이수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대학 졸업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이 졸업 요건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잘 학점 관리 잘 하셔야 되고요. 이 졸업 요건에 근거한 그런 그 과목 선택이나 수강 신청, 수강 지도 등을 학부 교수님들이라든가 선배들 그리고 아카데믹 어드바이저 또 전공 메이저 아카데믹 어드바이저 교수님들한테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것은 생명과학 기술학부 전공들 기본 전공 심화 전공들을 이수한 이후에 과연 어떤 인생의 진로들을 가질 수 있을지 그런 거에 대한 고민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과학 기술학은 기초와 응용을 아우르는 바이오 인재 양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명과학 전공들을 하셔서 다양한 분야로 진출이 가능합니다. 사례 중심으로 여러분들 이 진로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한번 미리 안내해 드릴까 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학문 분야에 대한 심화 과정이라든가 대학원 진학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사, 석사, 박사 이런 과정들을 이수하시면 연구직에 가장 많이 진출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처럼 교수가 될 수도 있고요. 각종 국공립 연구소, 개인 뭐 회사라든가 어떤 기업 이런 것들의 연구소의 연구원으로서 취업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희망하시는 뭐 예를 들면 기업체 뭐 각종 바이오 의약품, 제약, 뭐 식품, 뭐 화장품 뭐 이런 그 연구소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취업을 많이 하시게 되고요. 또 우리 생명과학 심화 전공에는 교직 이수 과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원 자격증을 취득을 하시면 교직을 이수하시면 교사라든가 강사 이런 것들로 취업이 또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 약대 진학을 할 수 있는 피트 프로그램이 아직 있고요. 그 다음에 의사가 되려는 의대 편입 프로그램, 그리고 뭐 로스쿨의 변호사, 변리사 이런 어떤 그 전문 분야로 진출을 하기 위한 기초 지식들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죠. 여러 공공기관, 그 보건, 의료 이 관련된 공공기관에 취업을 하실 수 있고요. 또 최근에 우리 뭐 선배들 중에 뭐 코로나 사태로 유명해진 뭐 질병관리청 이런 데 근무하는 선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경영이라든가 경제 이런 쪽과 뭐 이중 전공도 하고 교류를 하신다면 뭐 회사 같은 것들을 직접 창업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벤처 창업이라든가 그런 데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뭐 그 외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뭐 다양한 진로들을 여러분들이 대학생활 하시면서 꾸며 나가실 수 있습니다. 이 졸업생 여러분들 선배들의 진로를 미리 한번 소개시켜 드리면 말씀드린 대로 뭐 여러분들 선배 중에 어떤 분들은 응용생물학의 분류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수님으로 계시는 분들도 있고요. 의과대학의 기초연구하시는 기초의학의 세포 면역 이런 쪽으로 또 교수로 계시는 여러분들 선배들이 계십니다. 산업계 쪽에서는 여러분들 뭐 신문이라든가 뉴스를 통해서 들어볼 만한 그런 회사 뭐 이런데 근무하는 여러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심화된 연구를 하기 위해서 대학원 프로그램들을 많이 진학을 하시고요. 거기에서 뭐 연구소장이라든가 그런 어떤 핵심 책임 연구원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크라운진이라고 하는 이런 그 상장 회사에서 뭐 피부 질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시는 선배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마크로젠이라고 하는 그 요즘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하는 그런 유전체 사업 본부 같은 데서 근무하시는 선배들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뭐 의대 기초교실이라든가 이런 데서 근무하실 수도 있고 뭐 특허법인에서 변리사 업무라든가 연구저 분석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을 담당해 주시는 선배들도 있으시고요. 또 여러분들 뭐 제약회사 이런데 뭐 연구소 뭐 특정한 그 연구 분야에서 책임 연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종근당이라든가 뭐 다양한 저 제약회사들에 근무하시는 선배들이 꽤 많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구원 이외에 전문대학원 프로그램으로 진학을 하셔서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시고 의사로 활동하시는 선배들도 계시고요. 또 약학대학으로 진학을 해서 약사 하시는 선배들, 수의과대학으로 편입해서 수의사 하시는 선배들, 그리고 법학전문대학원에 특히 뭐 법학전문대학원은 대부분 문과 전공자들이 가는 걸로 알지만 요즘은 뭐 특허라든가 다양한 방식의 이공계 전공자들도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광복 변호사 같은 경우는 우리 학부 졸업하시고 이 법학전문대학원을 진학을 하셔서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공무원들로 진출하는 그런 선배들도 제법 많고요. 뭐 축산검역본부라든가 생물자원관, 뭐 질병관리청, 뭐 이런 일반 공무직군, 뭐 기술고시 같은 것들을 보거나 이런 공무원 계통으로 진출하시는 선배들도 제법 많이 있습니다. 또 해외 유학이라든가 해외에서 잡을 잡으시는 선배들이 제법 많은데요. 배사진 동문 같은 경우에 지금 코넬대 박사과정으로 지금 진학을 하고 계시고요. 뭐 텍사스에 좋은 그 베일러 대학, 그 베일러 의과대학의 김익선 선배 같은 경우 거기서 학위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욕에 메모리얼 슬로안 캐터링이라고 하는 유명한 암센터가 있거든요. 코넬 대학 부설인데요. 거기서 또 박사학위를 하시고 연구원으로 예일대에 계시는 김명주 박사도 있습니다. 해외에는 많이 나가서 공부들을 유학을 하셔서 다시 또 우리 남궁신 박사 같은 경우는 석박사를 우리 학부 대학원에서 하시고 미시간 대학 박사 후 연구원 하시고 지금 현재 강원대학교 교수로 와 계시고요. 우리 한비사라고 그래서 아주 훌륭한 연구를 수행하시는 그런 분들 소개하는 그런 브릭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소개될 정도로 좋은 논문 연구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뭐 동물 뭐 육종 유전 이런 쪽 관련해서 또 켄터키 대학에서 연구하시는 그런
곽태식 박사나 최유한 박사도 여러분들 선배들로 여러분들 그 학부 과정에서 대학원 조교로서도 역할도 하시고 지금은 박사 후과정을 진행하고 계시는 선배들이십니다. 서희원 박사도 텍사스 A&M에서 좋은 연구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하소영 박사도 그 하버대학교 연구원으로 지금 저 해외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해외는 뭐 미국, 영국 뭐 이런 데만 여러분들이 떠오르지만 우리 또 그 이면석 박사 같은 경우는 저 베트남의 달랏대학교 같은 데에서 또 교수 활동을 하시는 이런 또 독특한 또 진로를 택하신 선배들도 계십니다. 우리 저 박주윤 동무는 스튜어디어스로 활동을 최근까지 하시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그 생명과학기술학부에 오시면 많은 학생들이 아마 생명과학에 대한 기본적인 탐구 뭐 이런 데 관심이 많으셔서 연구 활동이라든가 생명과학, 생명공학, 응용 뭐 질병 연구 뭐 이런 쪽에 관심도 많으시고요. 대부분 이거 말고도 훨씬 더 다양한 진로 분야들이 많이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1학년 때 다양한 진로 체험이라든가 진로 탐색 로드맵 같은 것들을 한 번씩 구상해 보시고 필요하시면 이런 다양한 분야에 계신 선배들을 수소문해서 그분들의 경험담을 들어보시는 게 여러분들의 진로 설계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랜 시간 우리 생명과학기술학부 소개를 드렸고요. 여러분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에 있는 그 신입생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생명과학부는 미래관이라고 하는 건물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의 미래 바이오 인재로서 미래관에 있는 우리 생명과학기술학부에서 여러분의 희망찬 미래를 설계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여러분을 내년도에 우리 학부 소속 학생들로 다시 한번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관심 있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학 학문의 세계 수강생 여러분. 저는 화학 및 의화학과 교수 전성란입니다. 지금부터 화학 및 의화학과 전공 소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화학이란 학문이 무엇인지 간단히 소개해 드리고, 두 번째, 저희 화학 및 의화학과의 전공 커리큘럼과 교수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두 개 전공 제도에서 여러분이 화학 및 의화학과 심화 전공 또는 화학 및 의화학과 타 전공에 두 개 기본 전공을 이수하고자 할 때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각 전공을 이수하면 좋을지, 그리고 졸업 후에 어떤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화학과 대학원에 진학하고자 할 때 받을 수 있는 장학금 혜택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슬라이드 사진 속 주인공은 노벨상을 2회나 수상한 폴링이라고 하는 화학자입니다. 이 분에게 노벨 화학상 수상 후 왜 화학자가 되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분은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면, 나는 세상을 이해하기를 바랬는데 화학이 세상을 이루는 기본 단위인 원자를 다루는 학문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화학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인 원자와 분자 단위에서 물질을 이해하는 학문입니다. 따라서 물질이 어떤 원자, 분자로 되어 있는지, 그들의 구조는 어떠한지, 그래서 물질의 성질을 완벽하게 이해하게 되면은 그 물질이 어떻게 변화할지를 알 수 있고, 그래서 물질의 변화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화학은 변화를 연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학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화학은 우리 일상생활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화장품이나 비누, 세제와 같은 생활용품뿐만 아니라 페트병과 같은 플라스틱 제품, 자동차 타이어와 같은 고무 제품, 심지어 우리가 입는 옷의 원료가 되는 섬유까지도 모두 화학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화학은 여러분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미래 산업에서도 기초가 되고 중심이 되는 학문입니다. 신종 감염병이나 암과 같은 질병 진단을 위한 분자진단 기술이나 예방과 치료를 위한 백신, 치료제 개발이 생물학뿐만 아니라 화학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최근에 뉴스에서 자주 접했을 그린 뉴딜, 탄소 중립과 같은 단어는 지속 가능한 환경, 녹색 화학과 같이 모두 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지키기 위한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개발과 관련된 것인데요. 요즘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전기차, 수소차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수소 에너지 저장 기술, 태양 에너지 변환 기술 등이 모두 화학을 기반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첨단 나노 재료의 개발과 응용이 화학하고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잘 알고 있죠? 여기 보시는 탄소 나노 튜브는 항공기나 자동차, 반도체의 소재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TV 광고에서 많이 접했을 QLED TV의 Q는 바로 화학에서 다루게 될 퀀텀 닷, 양자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화학은 현재 우리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게 될 미래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래서 여러분과 같은 인재를 꼭 필요로 하는 중요한 학문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화학 및 의화학과의 전공 커리큘럼과 교수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학 수준에서의 화학은 몇 가지 세부 전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분류 방식을 따르면 유기, 무기, 분석, 물리 이렇게 네 분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의학화학은 유기화학으로부터, 소재화학은 유기와 무기화학으로부터 파생된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유기화학은 살아있는 생명체, 즉 식물, 동물 안의 구성 물질과 그 물질의 변화에 대하여 다루는 분야이고, 무기화학은 무생물, 즉 금속, 암석 등을 구성하는 물질과 변화에 대하여 공부하게 됩니다. 전통적으로 유기와 무기는 물질을 합성하는 분야로, 이렇게 합성된 물질이 원래 만들고자 했던 물질인지를 여러 가지 기기들을 이용하여 분석하는 분야가 분석화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리화학은 물질과 물질의 변화에 관련된 여러 가지 법칙을 확립하고 공부하는 이론화학 분야입니다. 우리 화학 및 의화학과에서는 필수 교양인 일반화학 및 실험 1, 2와 함께 8개 18학점의 전공 필수 교과목과 26개 78학점의 전공 선택 교과목을 여러분께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학과에는 총 7분의 교수님께서 강의와 연구를 진행하고 계시고, 3분의 명예 교수님과 4분의 강의 전담 교수님께서 강의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화학 및 의화학과 교수진입니다. 특히 지난 3년간 3분의 30대 교수님께서 새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한층 더 잘 교감하고 어우러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시니어 교수님들께서는 폭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을 잘 지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기 보고 계신 도표는
화학 및 의화학과의 전공 교과목 이수 체계도입니다. 보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데요. 첫 번째, 세부 전공에 따라 각각 다른 색깔로 표시되어 있고요. 두 번째, 여러분이 꼭 들어야 하는 전공 필수 과목은 채워진 박스, 필요에 따라 들으시면 되는 전공 선택 과목은 빈 박스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실선 화살표를 거꾸로 따라갔을 때 B를 수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A를 미리 수강해야 한다는 표시고요.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B를 수강하기 위해 미리 A를 수강하는 것이 좋지만 꼭 수강하지 않더라도 노력을 기울이면 B 수업을 따라오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는 표시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유기합성을 듣기 위해서는 이렇게 실선을 따라가게 되면은 생유기화학과 유기화학은 꼭 필수로 먼저 수강을 하셔야 한다는 것이고, 자, 점선을 따라가 보면 유기구조 해석은 들으면 좋지만 꼭 들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표시라는 말씀입니다. 이 전공 이수 체계도를 보면 학년과 학기에 따라 어떤 세부 전공 과목을 들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과목을 듣기 위해서 어떤 과목을 먼저 들어야 하는지가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화학 및 의화학과 전공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학과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체계도를 잘 이해하시면 수강 신청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2개 전공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화 전공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제1전공과 제2전공을 모두 화학 및 의화학으로 선택하게 되면 여러분은 화학 및 의화학과 심화 전공으로 졸업을 하게 됩니다. 이때 제1, 제2 전공에 대해서 각각 36학점씩을 이수해야 하는데요. 1전공에 대해서 일반화학 1, 2를 전공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2전공에 대해서 1전공에서의 9학점을 중복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총 57학점을 이수하면 됩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학과에서는 전공 필수, 선택을 합쳐서 총 96학점에 해당하는 전공 교과목을 제공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화학 및 의화학과 심화 전공을 선택하는 경우에도 본인이 흥미있는 세부 전공을 중심으로 또는 본인이 계획하고 있는 진로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심화 전공을 특성화하는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과에서는 화학 및 의화학과를 심화 전공으로 선택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심화 전공 특성화 로드맵을 세부 전공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고 계신 것은 유기화학 분야 특성화 로드맵인데요. 아까와 비교해서 추천하는 과목들만 진한 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 보신 유기화학을 포함해서 분석화학, 물리화학, 무기 및 소재화학뿐만 아니라 교직 이수를 위한 심화 전공 특성화 로드맵을 화학 및 의화학과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chemistry.연세.ac.kr입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이 화학 및 의화학과를 졸업했을 때 진출할 수 있는 분야를 세부 전공별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먼저 정부 및 국공립 연구기관입니다.
여러분이 키스트라고 알고 있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을 포함해서 한국화학연구원, 식약처, 국가수뿐만 아니라 특허청 등에서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업체입니다. 유기, 의학화학이나 분석화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주로 제약, 의약품 제조, 화장품, 생활용품 관련 기업체로 진출할 수 있고, 물리나 무기 소재화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리고 2차전지, 연료전지, 태양전지 등 신재생 에너지 분야, 첨단 소재 분야 기업체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 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종합화학 회사들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열려 있고요. 뿐만 아니라 한국에 진출해 있는 외국 기업에도 취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는 듀폰, 다우케미칼 등도 있고요. ASML은 세계 최대의 반도체 회사 중 하나인데 경기도 화성에 한국 지사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이 화학을 전공하면 대학 교수나 중고등학교 교사가 될 수도 있고, 과학 관련 언론인이나 학술지 에디터, 과학기술정책 연구원 등도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슬라이드는 우리 화학 및 의화학과 졸업생, 특히 대학원에서 석사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졸업생들의 취업 현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대학이나 국공립 연구기관에서 일하는 졸업생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약회사에 취업한 졸업생들도 있습니다. 다음은 대기업, 기업체로 진출한 졸업생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페이지에 걸쳐서 나열해 볼 수 있는데요. 대부분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좋은 기업들의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에 취직하거나 실제로 외국에서 일하고 있는 졸업생들, 그리고 대학원에서 석사, 박사 학위 과정 중에 있거나 교직으로 진출한 졸업생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화학 및 의화학과 전공과 타 전공, 이렇게 두 개 기본 전공을 이수하는 것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는 바로 융합입니다. 융합은 다른 종류의 것이 녹아서 서로 구별이 없게 하나로 합하여지거나 그렇게 만듦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융합은 학문 분야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활발하고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면 세계 최고의 대학 중 하나인 하버드 대학교 화학과는 이미 예전에 학과 명칭을 화학 및 화학생물학과로 변경하고 학위명도 화학, 화학 및 물리학, 화학 및 물리생물학 이렇게 세 개로 다양화해서 수여함으로써 융합학문의 시대를 대비하고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의 2개 전공 제도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우리 화학 및 의화학과는 물질을 원자와 분자 수준에서 이해하고 변화시키는 기초학문으로서 미래 캠퍼스 내에 있는 자연과학, 응용 전공뿐만 아니라 경영, 경제 등 사회과학 전공과도 아주 강한 케미스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화학을 1전공,
생명과학기술학부 전공을 이 전공으로 이수하면 화학, 생물학, 생화학적 지식을 두루 갖추게 돼서 바이오 칩이나 센서 개발 또는 백신이나 치료제 같은 신약 개발 분야로 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환경에너지공학부 전공을 이 전공으로 택하면 분석화학 지식을 기초로 환경평가와 같은 응용 분야로 진출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유기, 무기화학과 에너지 쪽에 초점을 맞추어서 바이오 에너지, 수소 에너지 개발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 분야로 진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리를 택하면 물리, 무기, 소재화학을 기초로 태양전지, 디스플레이, 반도체 소재의 개발부터 실제 소자의 제작에 필요한 지식을 두루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고요. 패키징을 택하면 소재, 고분자 화학 지식을 기초로 친환경 패키징 소재의 개발과 물성 분석에 이르는 기초와 응용 지식을 겸비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글로벌 창의융합대학에 속한 경영이나 경제를 이 전공으로 택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랬을 때는 과학 관련 언론인, 행정가, 변리사 등이 되거나 창업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1전공으로 화학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타 전공을 제1전공으로 선택하고 화학을 제2전공으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순서로 하든 여러분이 화학 및 의화학과를 기본 전공으로 선택하게 되면 총 36학점을 이수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화학 1을 전공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30학점을 이수하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어떤 타전공을 다른 기본 전공으로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그 전공과 연계성이 높은 화학 및 의화학과 과목을 잘 선택해서 수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과에서는 화학 및 의화학을 기본 전공으로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심화 전공과 비슷하게 기본 전공을 위한 특성화 로드맵을 여러분께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로드맵은 학과 홈페이지에서 업로드할 예정이고요. 여러분 개개인이 계획하고 있는 2개 전공의 구체적인 내용이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최적화된 2개 전공 로드맵을 찾기 위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화학 및 의화학과 교수님들께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학과 대학원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화학이라는 학문 자체에 흥미가 많아서 더 깊이 있게 공부해서 대학 교수나 연구원이 되거나 아니면 기업체에서 더 높은 직위와 더 많은 연봉을 얻기 위해 대학원에 진학하고 싶은 학생들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4, 5년 동안 더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에 대한 부분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대학원 진학을 망설이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 화학과 대학원에는 다양한 장학금 제도가 아주 잘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공부를 더 하고 싶은 학생들은 망설이지 말고 마음껏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화학과 대학원에서는 우수조교 제도를 통해서 연구실별로 최대 2명까지 등록금의 60%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그 외 추가 인원에 대해서는 120만 원의 장학금을 학기마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화학 실험 조교 등과 같은 조교 활동을 함으로써 장학금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우수 조교와 중복이 가능합니다. 더불어서 연구실별로 연구과제 수행에 따른 장학금도 따로 지급이 됩니다. 학점이 좋은 학생들은 조기 전형이나 학부 대학원 연계 과정을 활용할 수도 있는데요. 이 전형들을 통해서 석사 과정 또는 석박사 통합 과정으로 입학하게 되면 입학금은 물론이고 수학 과정 전 동안에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여러분, chemistry, 화학은 chem is try, 내일을 여는 도전입니다. 화학은 물질의 변화를 분자 수준에서 이해하고 물질의 변화를 주도하는 중심 학문입니다. 우리 화학 및 의화학과에 진학해서 학과 교수님들, 친구들과 즐겁게 열심히 공부하시고 여러분이 목표하는 미래를 이룰 수 있는 대학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대학 학문의 세계 담당 교수님을 통해서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생명과학, 기술학, 화학 및 의화학으로의 여행 잘 하셨지요? 대학 학문의 세계에서 여러분의 꿈을 마음껏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미래는 꿈꾸는 자의 것입니다. 미래를 이끌어 나갈 훌륭한 과학자의 탄생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설명회를 통해 전공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더 많이 생겼으리라 생각합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올려주시거나 조교분들께 문의해 주세요. 해당 전공 교수님들께서 꼼꼼하게 답변해 주실 예정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어떤 전공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해지는군요. 다음 주 전공 설명회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